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이비인후과 서민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후각 훈련의 실제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제 옆에는 후각저하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진행하고 계시고 또 임상적으로도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신 김부영 교수님께서 자리하고 계십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여대 서울병원의 이비인후과 김부영입니다. 네, 교수님 먼저 후각 훈련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후각 훈련은 후각 장애를 치료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 2009년도 독일에서 험멜 그룹에서 12주 동안 후각 장애가 있는 환자들을 훈련을 해봤더니 훈련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후각이 좋아지는 것을 보고를 하고 이후 여러 연구소에서 비슷한 연구를 시행했을 때 실제로 후각장애 환자의 회복률이 좋은 것을 보고 최근에는 가장 많이 시행하는 치료 방법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후각 훈련은 그 원리는 신경 가소성이라고 발표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후각 저하가 있는 환자의 MRI를 찍고 당시 환자에게 냄새를 맡게 했을 때 뇌의 어떤 부분이 활성화되는지 보면 후각 훈련을 하기 전에 후각 장애 환자는 뇌의 여러 부분이 불특정하게 활성화되지만 후각 훈련을 하고 나면 후각 관련 부위만이 활성화되는 것을 보여줘서 후각 훈련을 하게 되면 신경학적인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후각 훈련은 일종의 신경 재활 훈련 중에 하나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밝혀지고 또 여러 임상 연구에서 좋은 결과를 보여서 최근에는 유럽 그리고 일본, 미국 등 가이드라인에서 후각 장애가 있는 환자, 그중 신경적인 문제가 있는 환자들은 후각 훈련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추천을 하는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습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은 후각 훈련은 어떤 경우에 시행을 하게 되는 건가요? 후각 훈련은 하는 방법이 쉽고 간편하기 때문에 사실 어떤 후각 장애에도 다 적용은 할 수 있지만 그 후각 회복률을 봤을 때 가장 결과가 좋은 것은 상기도 감염 후에 생긴 후각 장애, 즉 감각 신경성 문제가 있는 환자들에서 좋은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최근에 나온 미국 가이드라인에서는 후각 훈련을 특히 상기도 감염 후의 후각장애 환자에서 원인이 확실하고 감각신경성 문제가 있을 때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수님께서는 현재 어떤 종류의 향을 가지고 어떠한 프로토콜로 후각 훈련을 진행을 하고 계신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원래 처음 후각 훈련을 시행한 험멜 그룹에서는 장미, 레몬, 유칼립투스, 클로버 이렇게 4가지 향을 이용해서 후각 훈련을 했습니다. 이후 여러 나라에서 시행할 때는 조금씩 향을 바꿔서 다른 향으로 훈련을 시행했었는데 최근 연구에서는 각 문화마다 친숙한 향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 문화에 친숙한 향으로 바꿔서 했을 때 더 훈련 효과가 좋았다는 결과들이 많습니다. 유럽은 실제로 후각 훈련을 더 많이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후각 향을 구입하는 것도 국내보다 쉽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훈련할 수 있는 아로마 향들을 쉽게 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는 조금 더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 경우에는 레몬, 박하, 솔, 계피 이렇게 4가지 향을 사용하는데 연구용으로 동의하신 분에 한해서 제가 이 튜브에 드리게 되고 실제로 할 때는 하루에 2번 10초 정도 하나에 대해서 냄새를 맡고 또 1분 정도 쉬고 다음 냄새를 맡는 식으로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선택한 4가지 향은 KVSS라는 한국형 후각 검사에서 나와 있는 냄새 중에서 일부를 변형해서 이 4가지 향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은 교수님이 외래를 보신다고 생각을 하고 저를 환자로 생각을 하신 다음에 한번 시연을 해보는 게 어떨까요? 교수님? 네네. 환자분 지금 드리는 냄새를 코에서 5cm 정도 앞에서 뚜껑을 열고 냄새를 맡는데 킁킁 냄새 맡는 행동을 하면서 10초간 냄새를 맡고 그리고 다음을 하기 전에 1분 정도 쉬어야 후각 피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냄새를 더 잘 맡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차례대로 오전에 4가지 냄새를 맡고 그리고 저녁에 한 번 더 해서 하루에 2번 정도
매일 시행하고 꾸준히 하는 것이 후각 재활의 중요한 점이 되겠습니다. 네, 서 교수님께서도 후각 훈련 하고 계실 텐데 혹시 어떻게 하시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후각 훈련을 이렇게 시행했을 때는 환자분께 익숙한 냄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화장품 냄새도 좋고 음식 냄새도 좋고 그래서 한 4가지 정도의 냄새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후각 훈련을 시행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이후에 좀 후각 훈련을 좀 체계적으로 시행을 하게 되면서부터 여러 문헌을 고찰을 하게 되었고 저 역시도 환자한테 익숙한 냄새로 하는 것이 효과가 좋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었고 그런 와중에 교수님께서 쓰신 논문을 좀 읽게 돼가지고 교수님과 같은 냄새의 향을 가지고 이제 후각 훈련을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그 향의 구입을 그냥 아로마샵에서 가서 할 수 있도록 따로 적어드리고 있고요. 환자분께는 10초간의 냄새를 맡게 하고 그 다음에 30초 정도의 휴식 기간을 가지게 하고 이후에 다시 다른 냄새를 10초간 맡게 하고 이런 식으로 10분씩 아침 저녁으로 시행을 하라고 환자분께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 후각 훈련은 어느 정도 지속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후각 훈련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지요? 네, 후각 훈련은 각 연구에서는 길게 할수록 좋다고 되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임상적으로 저도 시행을 해보면 6개월 이상 하는 분이 절반이 안 되는데요. 이유는 하는 방법은 쉽지만 본인이 쉽게 그만둘 수도 있는 재활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연구들에서는 35주, 8개월까지 했을 때 좋은 결과를 보였던 연구들도 있고 원인에 따라서 좀 더 다른 결과를 보여준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2013년도 논문 연구를 예를 들어서 보면 상기도 감염 후에는 후각 훈련을 했을 때 68% 정도 좋아졌지만 후각 훈련을 하지 않으면 33%가 자연 회복이 됐다. 연구가 있고 또 같은 연구에서 외상 환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 다쳐서 후각 장애가 생긴 환자는 후각 훈련을 하면 33%가 좋아지고 훈련을 하지 않으면 13%가 좋아지더라라는 차이를 보여줘서 원인에 따라서 후각 훈련의 예후가 상당히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어느 정도까지 좋아진 것을 보느냐는 연구 발표에서는 후각 점수가 5에서 6점 정도 상승됐을 때 좋아졌다고 발표를 많이 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임상적으로 보면 이게 주관적인 후각 점수를 가지고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직접 환자가 느끼기에 어느 정도의 호전이 있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 또한 참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후각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 꼭 기억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후각 훈련은 분명히 후각 장애 좋은 치료 방법 중에 하나인 거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안전하고 또 저렴하고 누구나 할 수 있고 좋은 방법이지만 유지를 오랫동안 한다는 것이 가장 어려운 또 단점이 되겠습니다. 또한 후각 훈련은 원인에 따른 회복률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후각 훈련을 시작할 때 그 원인이 상기도 감염 이후인지 또 신경적인 문제인지를 잘 파악해서 시작을 하는 것이 중요한 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후각은 화재를 감지하거나 어떤 위험을 감지하는 기능도 있지만 실제로 맛을 좀 더 풍부하게 하고 기분에도 영향을 많이 줘서 후각장애 환자들은 우울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이 보고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후각 치료는 단지 기능적인 뿐만 아니라 삶의 질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